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조금 기괴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잔혹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디벳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하나의 게시글 에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그동안 자주 진행했던 컨텐츠였죠. 바로 공포의 사이트라고 불리는 디벳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디벳 관련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 준비를 하다가 되게 이상한 사이트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 사이트는 정확한 네이밍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연쇄살인마들,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간 신격화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기에는 그 영국이 귀족 자귀를 쓰고 있잖아요. 자귀 같은 걸 내려서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에 자귀를 붙입니다. 자신들끼리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거와 관련된 사진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 명칭은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이상한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남자의 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의 남성 그리고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토막내고 그 인육을 먹었던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 자기까지 같이 올립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곧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이트와 이 커뮤니티는 이런 글들을 실제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 되게 뭐 그래 보여요, 어때 보여요, 이런 평가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글이 너무 진실되었다고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이냐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에 보이시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토이보이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네이밍 토이보이로서 그대로 직역해서 알려드리면 네이밍 식인종 장난감 소년이라고 불립니다. 2017년 11월 달에 기사가 최초 보도가 되고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람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이 남자는 러시아의 전 육군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육군을 나와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드미트리 루친입니다. 나이는 작년 기준 21세, 한국 나이로는 22이죠. 올해로 따지면 23살일 겁니다. 드미트리 루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가 비라고 부르는 45세 여성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필이면 죽인 날짜도 되게 애매한 날짜였습니다. 2017년 3월 8일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날이 국제 여성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끔찍하고도 처참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나서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그 계획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존경하고 찬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꼭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한 거를 꼭 한 번 다 해볼 거야. 일단은 45세인 이 여성분과 어느 정도 알고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잔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앉아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뭐 재밌게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올가 비, 즉 피해자분과는 다르게 드미트리 루치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얘를 어떻게 죽이지?
웃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더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술을 같이 먹으면서 일단 먼저 재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올가비는 잠을 자기 시작했던 거죠. 잠을 자는 걸 확인한 뒤 옆에 있는 베개를 들고 올가비의 얼굴을 그대로 지그시 누릅니다. 즉 질식시키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뭔가 질식하려고 딱 하는 도중에 실제로 루친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탁 클릭 띵 이라는 느낌이 나왔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뗀 겁니다. 상대방이 저항을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루친이 눌렀다가 자기가 다시 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다른 생각이 나서. 너무 놀랬던 올가비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울먹이면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장난이었어. 너무 놀랬어? 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진정시킨 상태로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죽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먹었던 와인병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와인병을 손으로 들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당연히 그 와인병에 안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색깔이 비춰졌던 게 아니었던 거니까 말이죠. 마시는 척을 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올가비를 향해 머리 위에 그 와인병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와인병이 깨질 정도로 가격을 했던 거죠. 처음 올가비는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루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고요. 다시 가서 깨우죠. 일어나봐. 근데 그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절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어나지 않아서 뭐야 죽은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시 몇 병을 먹었던 또 와인병을 하나 집어들고 그 와인병으로 또다시 때렸습니다. 약 진술로는 최소 25번 정도를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처참하게 나와있는 몰골, 얼굴이죠. 그리고 피. 그 피를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서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악마의 상징을 온갖 군데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악마의 상징이 대부분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지는 아마 여러분도 앞부분 얘기를 들으셨으면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악마의 상징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실제 루치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죽이는 건 됐다. 내가 정연경하고 찬양했던 그 남자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 남자는 실제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해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부분 토막을 내고 그리고 시신을 먹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곧바로 주방으로 갔던 루치는 거기에 있는 식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집 칼이라고 부르는 좀 큰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머리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때렸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머리를 깬 겁니다. 머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치면서 깨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그 칼이 두뇌까지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의 눈에 두뇌가 보이게 되고 그 두뇌의 조각을 조금씩 자릅니다. 그 두뇌 조각을 잘라서 옆에 있는 후라이팬에 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튀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입니다. 자, 두뇌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걸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뭐 피부, 살 이런 부분까지 조금씩 먹고 있었던 거죠. 다른 조각들도 조금씩 자르면서 먹어보고 있던 겁니다. 아, 이 맛은 분명히 진술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이 맛은 이런 맛이구나. 여긴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말랐다라고 진술합니다. 뭐 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와인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솟구치고 있는, 몸에서 솟구치고 있는 그 피들을 모아서 와인과 함께 같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먹은 게 피였습니다. 그 다음은 위장을 전부 자르고 장기를 다 쏟아지게 다 긁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잘랐고요. 한쪽 귀는 키우고 있던 고양이 먹이통 그릇에 넣어놨고, 그리고 한쪽 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입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진 와인병을 들고 가슴 부분을 도려내고요. 그리고 다시 동그란 부분이니까 이 목구멍 부분, 후두 부분까지도 똑같이 도려냈다라고 합니다. 즉 시체에 대한 성적 학대까지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살해한 지 6시간 정도 만에 실제로 태블릿, 컴퓨터, 헤어스프레이 캔 같은 거, 그리고 약 1.9파운드 정도, 1,500루블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녀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살해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문도 너무 많이 남겨놓은 탓, 그리고 연락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경찰에 체포를 해서 경찰도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건, 야, 이거는 뭐 거의 정신이상자급 아닌가? 라는 생각에 실제로 11월 9일입니다. 작년 11월 9일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의 감정의 결과에선 이 사람의 IQ는 약 140, 약 143 이상이며,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인 정신상태, 건강하고 정상적 사고력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이코패스라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경찰은 끝까지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야? 범죄를 저지른 이유. 루치는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018년 올해 재판 예정인데 아마도 살아서는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2부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1부 제목이 이해가 가십니까? 장난감 소녀는 너처럼 되고 싶었다 라는 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뒷웹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한 남자는 14살 소년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유인을 했는데 말이죠. 한눈을 팔던 사이에 이 소년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죠. 지나가던 어떤 여성분이 애가 막 뭔가 맞은 티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아동학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납치했던 남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었고 나이는 19살이에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말다툼을 했는데 집에 나가가지고 그런 거죠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줘 버린 거죠. 당시에 그 여성분은 그럼 너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 너무 이상한데? 경찰이 얘기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두 사람은 동거하는 친구 사이지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성년자 같은데 미성년자 아이가 폭행당하는 것 같았어요. 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무 문제는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녹취록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 이름은 코네락입니다. 당시 14세였던 이 코네락은 탈출했던 그 집으로 다시 끌려갔고 결국 살해당합니다. 아주 처참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2달 뒤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일까요? 1991년 7월달 쇼핑몰에서 만나서 자신의 아파트로 또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 남성 이분입니다.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는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줬던 음료수 같은 걸 하나 마셨는데 갑자기 뭔가 몽롱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는 수갑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한쪽 수갑은 채워진 거고요. 한쪽을 채우려고 할 때 이거 이상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을 격하게 밀어내고 비틀거리면서 이 아파트 현장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경찰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처음에 에드워드를 봤던 경찰도 뭐야 이거 장난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고 있는 수갑이 진짜 수갑이었던 겁니다. 장난감 수갑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있던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달 전. 뭐야? 라고 하고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집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이름 미러키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프리 다머입니다. 최악의 연쇄살인마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살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진이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좀 잔혹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모자이크를 좀 많이 해왔지만 스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91년 7월 늦은 밤 미러키의 한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실제 그 아파트 현장입니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끔찍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냉장고가 문제였던 거죠. 냉장고 안에는 사람 머리 3개, 그리고 토막난 사체 조각들도 있었고요. 냄비 안에는 두개골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상하게 되게 큰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통입니다. 실제 통입니다. 아마 크기에 대해서 좀 가늠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컬러가 들어가 있는 사진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사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안에 사체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 안에는 사람 몸통 3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즉 시신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입니다. 실제 그 안에서 확인했던 두개골,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이상한 시신들, 편의상 뭐 다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모자이크는 이쪽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서 시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조금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되게 끔찍한 시신의 형태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시신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린 부분까지 확인이 됩니다. 대다수가 성기 부분을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과 목을 분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기이한 자세로 집어넣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현장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실제 사진들입니다. 실제 현장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사진은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으로 봤을 땐 성기 부분이 잘려져 있는 상태이며 머리 부분도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통에 넣어놨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흔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14살 소년의 시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지? 싶은 사진들도 하나씩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제가 지금 현재 모자이크를 해온 이유는 몸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성기 부분을 다 없애놨습니다. 여러분이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실까봐 그런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요. 근데 한 시신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 부분이 전부 다 깨져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성기 부분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즉 경찰은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경찰도 놀랍니다.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시신까지 있었거든요. 도대체 얼만큼 죽였으면 이런 정도까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자, 13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아파트에서 17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실제 시신을 토막내고 요리까지 해먹었고요. 첫 범행 자체도 되게 끔찍했습니다. 첫 범행은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으켰습니다. 13년 전이죠. 여행객이었는데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목 졸라 살해하고 나왔던 거였는데요. 이게 우연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스티븐 닉스라는 여행객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범인이었던 거죠. 실제로 진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면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맥주를 좀 마셨어요. 집에 가려고 하길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옮기고 사체를 유기했어요. 그 시신은 어디에 있냐면 할머니 집에다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나서 할머니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로 왔어요. 아파트로 이사온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죽였던 부분이었죠. 실제 법정에서도요, 굉장히 침착한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웃으면서 되게 여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정신상태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정신상태는 멀쩡했습니다. 살인, 식인, 그리고 사체훼손, 성추행 혐의, 모든 게 있는 희대 연쇄살인마 13년간 약 17명 정도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담화의 유죄는 총 15번 인정됩니다. 1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1994년 11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바로 이 남자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남자 21살의 군인 소속이었던 루친, 제프리 다머를 존경했고 찬양했고 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던 그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똑같이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다, 몰랐어요, 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프리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되게 그릇된 롤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괴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오컬트 스토리를 진행하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